안녕하세요. 부귀평한 황금돼지 두 번째 시간이에요. 이번에는 우분 피코 스티치를 할 건데요. 에뚜알 725번 6가닥으로 할 거예요. 삼각 지점 왼쪽에서 바늘이 나와서 맨 위쪽에 시침핀을 고정시킨 다음 오른쪽 삼각 지점 끝으로 바늘이 들어가요. 아래쪽 중간 지점에서 바늘이 나와 시침핀을 돌고 기둥이 3개 되게 만든 다음에 바늘기가 앞으로 향하게 잡아요. 아래, 위, 아래 바늘이 통과해요. 처음 통과한 실은 좀 짱짱하게 잡아당겨야 돼요. 왼쪽 기둥 위로 위, 아래 하면서 돗자리 짜듯이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위에 짰던 것과 반대 되게 위, 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통과해주고 기둥선이 어느 정도 채워질 때까지 계속 오른쪽 왼쪽으로 교차하면서 이렇게 모양을 내주시면 돼요. 지금 계속 바늘 등으로 갔죠. 맨 마지막에 가서는 자 기둥 쪽에 가서 바늘을 기둥을 휘돌아서 이렇게 바늘을 빼주시면 되거든요. 똑같은 방법으로 앞쪽에 있는 길을 해볼게요. 시침핀 고정하고 삼각 지점에 바늘 넣은 다음에 가운데로 나와서 기둥 3개 만들고 아래쪽으로 돌아서 좌측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세 줄이 이렇게 교차하면서 돗자리 짜는 듯한 그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우분 피코 스티치라고도 하고 레이즈드 리프 스티치라고도 하는데요. 그냥 흔히 우분 피코 스티치로 많이 부르거든요.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또 쭉 뽑아주고 이거 할 때는 손으로 살살 만져가면서 하셔야 돼요. 자, 또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어느 정도 공간이 채워졌으면 기둥을 돌아서 바늘 빼주시면 돼요. 귀가 달랑달랑하게 됐죠? 눈썹을 해볼 건데요. 310번 깜장색 2가닥으로 할 거예요. 하는 방법은 버튼홀 스티치예요. 블랭크 스티치라고도 부르는데 이거는 작게 하기 때문에 버튼홀 스티치로 부를게요. 버튼홀 스티치 같은 경우는 안쪽에 매듭이 생기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바로바로 갈게요. 블랭킷 스티치 같은 경우는 담요 같은 거 만들 때 크게 가장자리에 마무리할 때 쓰거든요. 잎을 해볼 건데요. 베리에이션 4045 2가닥으로 할 거예요. 잎 자체가 굉장히 조그맣게 돼 있기 때문에 세틴 스티치로 쉽게 메꿀 거예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베이스로 깔리는 거여서 잎이 많이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꽃이 크게 보이고 잎은 작게 보일 거라서 그냥 흉내만 낼 거예요. 이렇게 세틴 스티치로 꽃이 덜 핀 줄기인데요. 아웃라인 스티치로 몇 단 떠줄게요. 자, 하나 남은 잎 여기도 세틴 스티치로 마무리 할게요. 자, 뒤로 가서 매듭하고 목단을 해볼 건데요. 요지를 이용한 불리온 스티치예요. 하는 방법은 장미 만들 때하고 똑같아요. 에뚜알 915번, 600번, 603번 6가닥으로 할 거고요. 시작은 915번이에요. 자, 바늘 옆 나온 자리에다가 꽂은 다음에 요지를 바늘 옆에다 대고 2개를 한꺼번에 잡고서 여기에다가 이제 실을 감아주는데 7번 감을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감았으면은 바늘하고 요지 두께가 지금 다르거든요. 가느다란 거 먼저 빼셔야 돼요. 바늘이 가늘기 때문에 바늘을 먼저 뺄게요. 2개를 살살 잡고서 바늘을 잡아 뺀 다음에 요지를 살살 돌려주세요. 돌리고 실도 잡아당겨서 정리를 해준 다음에 이때 요지를 빼주시고 실이 바늘이 나왔던 자리에 그 자리에다가 바늘을 다시 넣어줘요.
요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살짝 볼륨감이 있어요. 지금 덜 핀 꽃을 하고 있는데요. 똑같이 해볼게요. 요지 옆에 대고 6번에서 7번 감아주면 돼요. 똑같이 감아도 되는데 이거 들어가고 지금 마저 큰 꽃 중심으로 가서 시작해 볼게요. 자, 바늘 나와서 요지 옆에 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바늘 빼주고 요지 돌려주고 예, 다시 바늘 넣어주면 이 실은 지금 그만 쓸 거기 때문에 뒤에 가서 매듭을 할게요. 자, 덜 핀 꽃 두 송이와 아래 큰 꽃의 중앙 부분을 지금 했는데요. 이번에는 600번 중간색 실이에요. 가운데 부분을 할 건데요. 9번 감기예요. 그래서 간격을 살짝 띄우고 바늘을 꽂은 다음에 요지를 옆에 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 감기거든요. 예, 요지 돌려주고 예, 실 정리한 다음에 바늘 들어갔던 자리 옆쪽으로 바늘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시계 방향 3분의 1 지점에 바늘 넣어주시고요. 요지 옆에 놓고 9번 감아주시면 되고요. 자, 바늘 빼주시고 요지 방향 돌려준 다음에 실 고정시켜 주시고 예, 다시 바늘이 나올 때는 제일 처음에 했던 분리온의 3분의 1 지점에서 바늘을 빼주시고요. 예, 똑같이 연결해 주시면 돼요. 가운데 진한 꽃을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진한 중간색이거든요. 중간색이 삥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것도 똑같이 9번을 감을 거고요. 지금 9번 감아서 감을 때 실 정리 예쁘게 해주시고요. 돌아서 마지막으로 손과 바늘 끝으로 정리해 주시고 이 실은 그만 쓸 거기 때문에 뒤로 가서 매듭 하시면 돼요. 요금수 한번 14번 감을 거고요. 간격을 살짝 멀리 띄워서 바늘을 감아 주시면 되고요. 가장자리 쪽으로 갈수록 잎이 점점 넓어지기 때문에 점점 많이 감게 돼요. 지금 14번 감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바늘을 꽂아줄 때도 그 자리에다 꽂지 말고 살짝 0.2mm 정도 앞쪽에 꽂아주시고요. 도를 때도 시계 방향으로 도르시면 돼요. 다시 바늘 또 넣어주고 또 감아주고 지금 똑같이 14번 감거든요. 바늘을 먼저 빼주시고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지금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가장자리로 도를 때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먼저 했던 꽃 잎이 감싸질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또 다시 바늘 나오고 이쪽에서도 서로 겹쳐질 수 있게 바늘을 꽂아 주시고요. 요지 놓고 또 감아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또 돌아서 바늘을 실 넣었던 그 자리에 넣지 말고 살짝 0.2mm 정도 0.2mm 정도 앞쪽으로 바늘을 넣어 주시는 게 모양새가 더 예쁘게 나오거든요. 여기도 살짝 겹쳐지게 하시고요. 또 이렇게 감아 주시면 되죠. 감고 지금 실이 다 돼서 바늘 먼저 빼고 0.2mm 앞쪽으로 넣어주고 살짝 위를 보고 있는 꽃이기 때문에 아래쪽에는 꽃잎을 더 여러 장 할 거예요. 감는 횟수는 14번 똑같고요. 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자, 모양을 살살 잡아가면서 요지를 뺀 다음에 바늘을 넣을 때는 0.2mm 정도 앞쪽에다 바늘을 넣어주시고요. 얘나 끝쪽이 감싸질 수 있게 시계 방향으로 도르시는 게 좋아요. 불을 상징하는 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해바라기와 목단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해바라기는 색이 노래서 돼지색이랑 너무 많이 겹치고 그래서 목단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문제는 목단 꽃을 어떻게 놔야 될지 감이 안 잡혔던 거예요. 바늘대만 이용하면 장미가 되는데요.
요지를 같이 하니까는 볼륨감이 있는 게 목단 느낌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서양 자수 생각하면 장미만 연상하게 되는데 지금 한국에서 하게 되면은 동양적인 느낌을 담을 수도 있으니까 생각하기 나름으로 목단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 끝에 공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서 잎을 하나 더 할게요. 자, 똑같이 14번 감고 공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바늘 넣어주시고 바늘 넣은 다음에 아래쪽 꽃잎 중간에서 바늘 빼서 서로 끝부분이 엇갈릴 수 있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마지막 꽃잎이기 때문에 이거 모양을 예쁘게 잡아줘야 돼요. 불리온 스티치 같은 경우는 처음에 꽃을 만들면 모양이 예쁘게 나오지 않아요. 여러 번 연습을 해야지 모양이 예쁘게 나오고요. 오른쪽으로 돌았을 때랑 왼쪽으로 돌았을 때랑 꽃 모양이 많이 다르거든요. 끝나는 지점에서도 바늘을 살짝 0.2mm 정도 앞쪽에 바늘을 꽂아줘야지 모양새가 예쁘게 잡혀요. 돌리고 돌리고 목단꽃이 끝났고요. 이번에는 꽃 중앙에 프렌치 너트를 해볼 거예요. 445번 두 가닥이고요. 실이 바닥에서 나왔을 때 바늘과 실을 마주 잡고 바늘 끝에다 실을 2번 감아요. 바늘 두께만큼 실을 정리하고 꽂아주면 지금 프렌치 너트가 모양이 예쁘게 되거든요. 이런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많이 하지는 않아요. 지금 3개 딱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귀가 달랑달랑한데요. 한쪽 부분을 고정시켜 줄 거예요. 카우칭 스티치로 하시면 되고요. 전체를 다 고정할 거는 아니고 한쪽 부분만 귀가 접힌 것처럼 해 놓을 거거든요. 휴대폰 주머니로 사용했을 때 우분 피코 스티치 같은 경우는 실용성이 많이 떨어져요. 절반 정도 고정을 시켜 놓는 게 좋죠. 폰 주머니를 만들 건데 아래쪽에 공간이 많이 남아서 이니셜을 새기려고 해요. 제가 사용한 건 열펜인데요. 열펜은 다리미로 쉽게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원단에다가 글씨를 썼어요. 그리고 지금 수트를 고정시키고 하는 방법은 백스테이지로 할 건데요. 841번 두 가닥으로 할 거예요. 자, 이자 끝에서 바늘 나와서 앞으로 전진하고 뒤로 이어서 또 앞으로 나가고 뒤로 이어서 앞으로 나가고 뒤로 이어서 앞으로 나가고 백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박음질로 말하면 우리나라 바느질법으로 하면 박음질이에요. 온박음질이라고 하는데 옷을 튼튼하게 꿰맬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이니셜에 백스테이지를 쓰는 이유는 작은 글씨를 표현할 때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조그만 글씨에 작게 땀을 떠주면서 가면은 이게 이니셜을 새길 때 아주 좋거든요. 본인 글씨체로 쓴 글씨에 요거를 써주면은 이제 낙관을 찍듯이 내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글씨를 쓸 때 사용하는 펜에는 원단용 펜을 주로 쓰는데요. 자수펜이라고 수용성 펜과 기화성 펜이 있어요. 지금 제가 쓴 거는 열펜인데요. 열펜은 다리미로 지워지는 펜이고 기화성 펜은 그냥 날아가요. 그리고 수용성 펜은 맑은 물에 지워지는 펜이거든요. 제가 이걸 하루 만에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연도와 달만 표기를 했거든요. 연, 월 사이에는 프렌치 너트로 수를 놓았고요. 맨 마지막에 제 이름의 끝자인 낭자를 지금 새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본인 작품에 본인 이름을 새기고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대박 나세요.